자, 안녕하세요. 저는 태자첨사공파 27세손 이의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종중 현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종중에 여러가지 일들이 있어서 제가 자료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고 해서 마침 사평공파 의동일가님이 자료가 좀 잘 준비가 돼서 그거를 우선 좀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종토수 사평공파 의동일가님의 자료를 바탕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파란색 글씨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제가 이렇게 글을 추가했는 내용입니다. 그 검정색 글씨는 사평공파 의동일가님이 모든 것을 좀 내용 구성을 하시고 작성된 글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은, 다음의 내용은 저희 일부 내용과 사평공파 의동일가님의 내용이 합해져 있고, 의동일가님이 내용 구성을 하시고 작성된 글입니다. 전체 내용을 압축적으로 잘 정리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의동일가님은 종중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참 오랜 기간 동안 종사에 관심이 많으셨고요. 저 활동도 많이 하셨고, 또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이셨고요. 또 시조에도 아주 조예가 깊으십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는 표현 형식과 구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참으로 좀 잘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의 내용은 제가 발표한 것이니까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제가 질 것입니다. 그리고 의동일가님의 노고에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그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린데요. 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서리 불당골에는 의정공 종토 약 29만 평, 거의 3만 평입니다. 공시지가가 888억 원인데 골프장이 들어서서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골프장은 종토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만들었고, 종중 명의로 등기를 해서 차후 30년간 매년 3억 5천만 원씩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 내용을 보면은요, 세형 개발은 실질적으로 크게 한 바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땅도 종중 땅이고요. 개발 자금도 500억을 종중에서 개발 자금을 대출을 허용하게 해줬고요. 허가권도 우리 종중원이 최초의 허가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3대 요소도 다 종중에서 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018년 12월 10일, 여기 거의 마지막 계약서인데요. 의정공 종중과 골프업체 세연CC와 체결된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4조 3항에 보면은 대중 골프장 18홀 공사비, 시설 비용, 분담금, 인허가 비용, 금융 비용 등을 500억 원으로 확정하고, 골프장 및 시설물을 종중에게 소유권 이전하며 소유권 이전 시기는 준공 후로 한다 하는 것이 계약서에 임대차 계약서의 4조 3항에 있습니다. 다음에 4조 4항에는 준공 후 앞으로 갑은 종중입니다. 을은 세연이고요. 갑이 소유자로서 납부해야 할 토지 및 시설 관련 제세 공과금은 을이 부담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종중이 소유자고, 종중이 납부해야 할 토지 및 소유 중요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시설물, 그러니까 시설물 관련 제세 공과금, 그러니까 토지 및 시설 관련 이 관련이 있는 모든 제세 공과금은 을이 부담한다, 이렇게 분명히 명시하고 하고 있습니다.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8조도 대단히 중요한 건데요. 제세 공과금 등의 부담 책임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본 계약과 체결 동시에 이 이제 체결이 아까 2018년 12월 10일 이렇게 계약을 했으니까 계약 체결과 동시에 임대차 기간 동안에 임대 목적물에 부과되는 토지 및 골프장 시설물 관련 제세 공과금은 을이 부담한다. 이렇게 분명히 명시하고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소 중점을 이제 두고 말씀드리는 것은 토지 및 골프장 시설물 관련 제세 공과금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및 시설 관련이 있는 모든 제세 공과금은 을이 부담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 제세 공과금이라는 것은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수수료, 종합부동세 등을 말하는데, 즉 국세, 지방세 모든 세금을 제세 공과금이라 하는 겁니다. 제자가 모두 제자잖아요. 세금과 공과금을 말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11조에는요 설계, 시공 및 총공사비, 사업비 일체, 소유권 이전 시기, 이러한 내용인데요. 11조에는 1항에는 공사비, 기타 사업비를 포함해서 공사비는 제출된 견적서를 기준으로 하되 실제 소요된 비용이 500억 미만인 경우에는 추후 정산하여 이를 임대기간 임대료 등에 반영하기로 하고, 그렇죠? 임대료 등에 반영하기로 하고,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을이 세연CC가 부담하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 부분은 을이 부담한다는 게 좀 핵심 일수로 볼 수 있고요. 2항에는 을은 세연CC는 대중골프장 18홀 및 시설물 일체에 대하여 준공 후 갑 종중으로 소유권을 이전한다 하는 것도 중요한 문항입니다. 조항입니다. 그 다음에 16조 보충 조항에 보면은요 본 계약서 및 부속 약정서 각 조항은 갑과 을 사이에서 다른 법 규정보다 우선하여 효력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계약서 및 부속 약정서는 다른 어떤 법 규정보다 우선의 효력이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7조에는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자, 좀 이것도 중요한 건데요. 세연CC, 을이 3회 임대료 연체 시 또는 계약상, 그러니까 기존 계약이 이미 여러 번 지금 현재 6차까지 쭉 7차까지 있는데요. 기존 계약 변경과 변경 계약을 다 포함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의 어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연CC는 모든 권리, 인허권, 임차권 등 포기하고 기존에 투입된 비용을 포기하며 자산을 갑에게 무상 기속시키기로 한다 하는 상당히 엄중한 조항이 됩니다. 이게 페널티 규정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규정으로서 이것이 10대까지 계약 위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민사적,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실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차근차근 요거를 밝히고, 지금은 이런 것들을 오히려 노출하면은 증거인멸의 유의 소지가 있어서 조금 뒤로 미루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안 문제들을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약서대로 하면은 종중은 단 한 푼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차후 30년간 매년 임대료 3억 5천만씩 받아 숭조사업 등 종중의 공동의 목적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면 됩니다. 다음은 종토와 관련된 종원들의 궁금사항을 질문 형식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문답 속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구성을 했는데 한 20개의 문항이 문답식이 됩니다. 좀 내용이 많은데요. 그러나 전체 내용을 조금 핵심적으로 이렇게 하고 또 서로 문답식으로 하기 때문에 좀 이해를 돕는데 굉장히 좀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질문 1에는요. 세연CC는 골프장 건설비가 1130채이 들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으로서 2018년 12월 11일 계약서 제4조 3항에 의하면 대지훈골프장 18홀 공사비, 시설 비용, 분담금, 인허가 비용, 금융 비용 등을 500억 원으로 확정하고 골프장 및 시설물을 종중에게 소유권 이전하며 소유권 이전 시기는 준공 이후로 한다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프장 건설 비용을 계약서에 500억 원으로 확정한 것은 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릴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령 500억을 초과한다 해도 종중에게는 아무런 부담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조치한 것입니다. 이는 계약서 초안을 작성한 변호사가 직접 확인한 사항입니다. 변호사가 어설프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질문 2는요. 앞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세연CC의 골프장 개발비로 1137억이 들었다고 합니다. 공사비가 적정하게 책정되었다고 보십니까? 답변으로서 임대차 계약서 제11조에 500억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의리 부담하기로 한다. 이렇게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골프장 개발비 1137억이라는 액수는 엄청나게 부풀려진 금액입니다. 감사 보고서에 의하면은 실제 골프장 개발비가 사용 수익 기부 자산이 700억, 706억이 이제 요거는 감가상각을 이렇게 내기 때문에 700억, 706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위반하면은 이거는 감사 보고서를 작성한 법무부문에다가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700억이 적정하다. 뭐 이렇게 우리는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700억이에요. 사용 수익 기부 자산이라는 말은 업자가 개발해서 사용 수익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개발하고 그 자산 전체에 대해서 종중에 기부하는 자산 가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비 전체를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700억입니다. 그런데 1370억이라는 액수는 이거는 300억의 종토 매입을 하기 위한 술책입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이것도 계약 위반 10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골프장 개발 완료 보고서는 거짓. 이거는 소송 때 이러한 사실을 실제로 있었는가 묻게 될 것입니다. 보고서가 한 29쪽 되는데요. 그리고 실제 이런 것들을 각 지파에 돌아다니면서 설명회도 가졌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책임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약 한 29쪽 됩니다. 29쪽인데요. 이 내용을 제가 자세히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했고 녹취록도 실제 설명회를 가진 녹취록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도 숨기지 못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매각파의 논리는 추가 시설물에 대한 제세 공과금은, 그러니까 추가 시설물이니까 결국 500억이라 했는데 200억이 추가됐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추가 시설물에 대한 제세 공과금은 갑이 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는데 그것에 대한 반박할 근거가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네, 다음 세 가지 근거로 의리 부담한다. 세연CC가 부담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는요. 추가 시설물은 분명히 토지 및 골프장 관련 시설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제8조에 토지 및 골프장 시설물 관련 제세 공과금이라 했잖아요. 그게 반드시 시설물 관련 시설물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세연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고 이러한 억구 해석은 아주 상식입니다. 이거는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너무 명확합니다. 보세요. 500억 대출을 받아 시설을 한 거나 500억도 자기들이 대출을 우리가 받도록 해줬으니까 자기들이 이제 연차적으로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설을 한 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돈을 내가 시설을 하는 것이나 시설한 것은 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설한 일체에 대해서는 일체 세금이 의리 내린 것이 아주 사실적이고 논리적인 해석입니다. 너무 뻔한 것을 이걸 법률가한테 물어볼 가치도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계약서의 본래 취지도 종종은 매년 임대료 3억 5천만 원 받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 일지의 모든 세금은 의리세 부동산으로 계약한 것입니다. 거기에 세금을 내버리고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하면 종종이 적자가 되는데 무슨 이런 계약이 있었습니까? 이것도 변호사 입회해서 계약을 한 건데요. 셋째는요, 이 부분을 업자가 억지 주장을 하면은
강력한 법적 제재를 해야 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부분 너무 뻔하기 때문에 억지 주장도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술책으로 이렇게 종원들을 기만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그걸 매입하기 위한 어떤 술책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억지 주장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뻔한데요. 자, 네 번째는요. 종중에 등기할 돈이 없으니, 그러니까 제세 공과금을 낼 돈이 없으니 종토를 팔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4조 4항 반복되는 내용인데요. 중공 후 갑 종중이 소유자로서 납부해야 할 토지, 그러니까 요거는 뭐 계약서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소유자로서 납부해야 할 토지 및 시설물 관련 재세공 계속 반복되니 나오죠. 을이 부담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조에도 또 반복 한번 읽어보면은요. 재세공과금 등의 부담 책임,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임대 목적물에 부과되는 토지 및 시설물 관련 토지 및 골프장 시설물 관련 재세금, 그러니까 토지하고 골프장 시설물 관련되는 건 모든 재세금입니다. 추가 시설을 하는 것도 역시 당연히 골프장 시설 관련 거잖아요. 관련이 있는 시설물이잖아요. 그래서 재세공과금은 을이 부담한다. 따라서 계약서에 나타나 있듯이 종중이 부담할 것은 단 10원도 필요 없습니다. 자, 질문 다섯 번째는요. 2021년 의정공 종토의 개별 공시지가는 얼마나 되나요? 답변, 2021년 1월 1일 기준 의정공 종토의 개별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92,500원, 92,500원입니다. 종토 규모는 2,754제곱미터입니다. 평수로는 29만 274평이 됩니다. 따라서 개별 공시지가는 총 888억 2,533원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888억이 공시지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여섯 번째는요. 공시지가가 888억 원 토지 위에 500억, 세연시 주중은 1,300원인데 500억짜리 골프장이 들어섰으면 향후 종토 시세는 폭등할 것이 예상되는데 종중 회장은 왜 종토를 팔자고 주장할까요? 답변으로서요. 당장 등기 비용, 제세 공과금을 말하잖아요. 등기 비용이 없으니 600억 종토를 헐값에 팔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터무니없는 거짓 주장입니다. 계약서대로 한다면 앞에서 보셨듯이 계약서대로 한다면 종중은 어떤 부담도 없습니다. 질문 7. 종중 회장을 비롯한 매각 세력들이 종토를 팔려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변. 종토를 매각하고자 하자고 끊임없이 주장하는 자들이 속내는 뻔합니다. 종토를 팔아 한몫 챙기자는 속셈이지요. 하지만 계약서 4조 4항에 의하면 등기 비용, 제세 공과금은 당연히 을이 세연CC가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등기 비용, 제세 공과금이 없어서 종토를 팔자는 매각파의 주장은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2018년 7월 14일 밀약이 있었고 그때 코가 끼었고 발목이 잡혀서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질문 8. 종토 매각파들은 얼마에 팔자고 주장합니까? 처음에는 240억에 팔자고 하더니 금년에 와서는 300억에 가니까 그걸 공짜로 주워 먹으려 하다가 야 이거 500억 줘도 땡이다 해가지고 500억 또 한번 딜을 했다가 최근에는 620억이면 팔아야 한다고 날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20억이 300억에서 620억이니까 돈 벌었다 이렇게 날뛰고 있습니다. 정말 어린아이 장난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꿉놀이를 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일반 종원이 볼 때만요. 종원 입장에서 볼 때도 공시지가의 4배, 그러니까 저원이 한 888억이니까 4배 하면 3,500억 나옵니다. 4배 정도이면 생각해보자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연한 이시 성역의 가치를 제대로 알면 그것도 절대 안 되겠지만 그런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4배 정도면 찬성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240억, 620억이 됐으니
팔자는 말은 정말 어린아이 장난질에 불과합니다. 공시지가가 800, 400억짜리를 가지고 업자의 농간에 지금 놀아나고 정말 종중이 한심합니다. 말이 됩니까? 240억, 300억, 500억, 620억. 업자의 완전 농락입니다. 업자가 아예 떡 주무르듯이 하고 있습니다. 고무줄을 가지고 늘었다 놨다 2배, 3배 늘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종중이 휘둘리고 있으니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질문 9번째요. 최근 종토 주변에 거래된 사례가 있습니까? 의정공 종토의 시세는 얼마 정도일까요? 답변으로 2020년 2월 의정공 종토와 바로 인접해 있는 서리 71번지입니다. 71번지 공시지가의 9배 팔렸습니다. 9배예요. 이거는 등기소에서 이렇게 발행했는 거기 때문에요. 공개도 하고 그 다음에 정확한 내용입니다. 의정공 종토 36필지 약 29만 평은 공시지가만 888억입니다. 이 지역은 골프장이 완공되어 지금은 개혁관리지역, 체육시설로 골프장에 들어서기 이전보다 토지가격이 훨씬 상승되었습니다. 의정공 종토의 공시지가는 888억인데요. 최근에 공시지가의 9배로 거래되고 있으니까 의정공 종토의 시세는 대략 8천억, 계산하면 8천억이 됩니다. 9배를 하면은요. 그래서 8천억 정도입니다. 여기에 골프장 시설비까지 포함한다면 8,500억 정도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의 근거에 해서요. 자, 질문 10인데요. 향후 종토 부근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네. 종토와 가까운 원산면에는요, 바로 이 인접한 지역이잖아요. 원산면에 SK 하이닉스가 122조를 투자해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토 부근에 산업단지가 지금 굉장히 많이 조성되고 있고요. 제2 경부고속도로가 지금 바로 옆으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지방도로가 전체가 확장하고요. 부근의 전철 계획이 지금 이제 전철 계획도 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체인지 등이요. 각종 호재들이 차고 넘쳐 투자 유망 지역입니다. 이런 사실을 골프 업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저 주워 먹으려고 합니다. 지금은 금사라기 땅이 되었습니다. 자, 추가 질문은 제가 좀 만들어 굽는데요. 좀 추가했는데 10-1로요. 최근 의정공 종중이 하는 행태가 기본적이고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들의 주장대로 제세 공과금이 부담이 되어 팔자고 한다면은 과연 제세 공과금은 종중에서 내야 하는지 객관적으로 세무법인과 법무법인이 알아보는 것이 상식이고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아주 첫 단추예요. 계약서에 제세 공과금은 업자가 낸다고 되어 있는데 적어도 종원들에게 설득하려면 제대로 알아보고 그것을 근거로 종원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설득을 해야 될 겁니다. 이거는 눈 감고 아웅하는 격이에요. 종원들을 기만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알아보면 들통이 나기 때문입니다. 알아보는 유일한 방법은요, 업자의 법률공무원에게 알아보면 됩니다. 그러면 업자의 법률공무원 눈 딱 감고 종중이 내야 한다고 다 할 겁니다. 실제로 종중회장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종중회장이 역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업자의 법률고문도 대놓고 제세공과금은 종중이 내야 한다고 말을 못하니까 자문서를 다른 사람이 보여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있는데요. 그걸 그래서 제가 공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고문이 불당골에 제시를 철거해도 괜찮다고 이렇게 자문했던 사람이잖아요. 지금 현재 형사 민사 고발돼가지고 지금 44억 7,800만 원이 지금 이제 감정가가 나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공소장이 발부가 되어가지고 지금 기소가 돼 있잖아요. 흔히 행편없는 어떤 업자의 말을 듣고 이렇게 역적질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핵심은 있잖아요. 제세금은 누가 내는지 그게 업자가 낸다고 했으면은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종원들한테 이 업자가 내는 게 아니고 종중이 내는 겁니다 하면서 정확한 어떤 객관적으로 확인 이해가 되는 세무법인 법무위를 알아보고 그 문서를 근거로 가지고 설득을 해야지. 그런 기초도 안 하고 무조건 덮어버립니다. 눈 감고 하고 기만 하는 거지요. 팔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또 가격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감정가격이 얼마인지 확실히 알아본 상태에서 종원들에게 알리고 그 가격이 정말 좋으니까 팔자고 설득하고 싶으면 설득해야 되는 게 이게 기본입니다. 감정 가격도 알아볼 수 없어요. 역시 알아보면 들통이 나가 매각할 수 없는 거니까요. 이러한 기본도 없이 제세공과금을 종중에 내야 하니 팔자. 감정 가격도 알아보지 않고 공시지가보다 낮게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백히 배임이고요. 임원의 차질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이사의 임원 전체가 기본이 되어 있지 못합니다. 종중이 계속 헛바퀴만 돌아가고 있어요. 이번에 종통 매각을 위해서 9차 이사입니다. 한 번 참석할 때마다 20만원씩 해가지고 이번에 뭐 300만원을 주니 200만원을 주니 지난번에 200만원 주는 걸로 책정이 됐답니다. 이사들을 꼬시려고. 거기에 또 이사들이 같이 거기에 맞장구 치고 놀아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질문 11인데요. 서리 71번지 임야 650평은 이성희 현 종중 회장이 소유했던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성희 현 종중 회장이 2012년 7억 원에 사서 2020년 14억을 받고 판 것이 사실입니다. 등기부 등본에 누구나 떼볼 수 있으니까 나와 있습니다. 주소만 대있으면 누구나 떼볼 수 있잖아요. 확인해 보세요. 저는 특권한도 양심에 어긋나거나 거짓을 하면 저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질문 12번에요. 종중회장 이성희는 현재 종토를 매각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종중회장이라는 자가 본인 땅은 공시지가 9배를 받고 팔아먹고 종토는 공시지가보다 훨씬 낮게 팔아 종중에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큰 이익을 입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류 재산은요, 공시지가보다 낮게 매면 위법이 됩니다. 합법이 적어도 합법이 되려면 공개 입찰을 해야 됩니다. 임원들은 전체가 다 배임죄에 걸릴 것입니다. 어차피 소송이 되는 거니까 이때에 이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질문 13입니다. 종토수호의 비대위 출신의 이사이면서 종토수호의 비대위 출신 이사이면서 종토 매각에 찬성하는 이사들이 있습니까? 예, 종토를 지키라고 받은 위임장으로 이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종토를 파는데 앞잡이 노릇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배세자들 때문에 종토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종토를 농단하려는 자들입니다. 나중에 소송 때 배임죄를 물을 것입니다. 반드시 종토를 지키라는 그런 비대위의 비상대책위원회의 그런 명분으로 위임장을 받아서 이사가 되었습니다. 그래놓고 종토를 팔려고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제비 노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14. 2021년 들어와서 종토 매각 시도가 있었단 말입니까? 2021년 종토 매각을 목적으로 3번의 이사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비대위와 의남 이사님의, 그러니까 사평공 의남 이사님의 반대로 이 비대위하고 종토 매각 안건은 모두 부결되었습니다. 질문 15요. 7월 15일, 그러니까 2021년 내일이 되겠네요. 7월 15일 이사회에서 매각 안건을 통과시키려고 벼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각 주도 세력들은 매각 안건이 통과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사회 개최하려고 합니다. 인디언 기후세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는 말이 있지요.
인대형 기후지는 100% 비가 온답니다. 왜 그러냐? 비가 올 때까지 기후지를 지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매각 될 때까지 이 사유를 계속 한다는 것이죠. 이미 3번이나 불게된 매각 안건을 또다시 안건으로 상장하는 자체가 상식적으로 용납되지 않습니다. 가격도 공시지가 가격 아래 가격으로 가지고. 질문 16. 현 종중 지도부, 특히 매각 주도 세력에 대해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매각 주도 세력들, 현 회장이나 앞바비 노릇하는 사람이나 이들에게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아주 기본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에서 보셨지요. 기본을 하고 난 다음에 뭔가 종원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 거 없이 무조건 하고 밀어붙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매각 안건을 통과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배반자들은 처음부터 못된 짓을 무자비하게 자행한 파렴치한들입니다. 보세요. 총회 전부터 야합하고 탄압해서 비대위를 분열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분을 일으켰더니 참 그 내분을 봉합하고 수습하느라고 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안 가서 인수위라는 또 위장 감투를 쓰고 말이죠. 인수는커녕 매각을 위한 설명을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결국 종태 매각이라는 그들의 마각을 드러냈습니다. 교활하기 이를 데가 없는 자들이에요. 돈 냄새를 맡으면 환장해가지고 번번하고 명분을 헌시자 버린 자입니다. 아주 못쓸 인간들이에요. 남들이 아무리 욕을 하고 비난을 해도 모르는 척 눈 딱 감고 돈 먹는 것이 낫다. 이런 인간들이에요. 예방시에 이런 족속이 있어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또요, 망호의 역적이 되더라도 돈이 낫다는 인간들입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워 분개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토 매각에 앞장서는 자들은 위임장을 돈으로 사서 종토를 팔아넘기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또 회장은 얼마나 교활하냐면요. 교활한 자들께 야합을 딱 해가지고 어용 이사를 내셔가지고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배후 조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말할 기회를 다 줘가지고요. 자, 질문 17인데요. 원인님을 비롯한 비대위 측은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해오셨나요? 답변요. 비대위는 종토를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매각 세력들은 업자와 한톡적이 되어 매각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어 힘드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종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유튜브를 만들었습니다. 기록에 남기고 싶었고요.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기초 자료를 준비했던 겁니다. 지금까지 거의 한 30개를 했잖아요. 하나하나 정리를 하면서 아주 기본되는 내용은 좀 갖추어졌다고 봅니다. 저 30개 이상의 유튜브를 좀 제가 올렸으니까요. 저는 저들의 비리 및 이권 개입을 폭로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모든 기초 작업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것을 전국의 종원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질문 18요. 종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량한 종원들은 돈 몇 푼 받고 위임장을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종토 매각파들이 위임장을 해달라고 하면 모두 외면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연안시의 집단 지성을 믿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질문 19. 종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종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저는 진실을 알려 종토 매각파들을 심판하려고 합니다. 진실을 효과적으로 알리려면 종원들의 연락처가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종원님들께서 가까운 일가들 명단 10명씩이라도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추후에 여러분들이 위임장을 받을 때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질문 20인데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정원 명단 보내드리면은 효과가 있을까요? 정원들에게 종토 수호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종토 지킴이 5천 결사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5천 결사대가 한 목소리로 종토 수호를 외치면 어찌 감히 종토를 팔아먹으려는 세력들이 발을 붙이겠습니까? 얼씬도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종토 수호 5천 결사대를 조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협조 행위가 종중을 똑바로 가고 종토를 지킵니다. 명단으로 협조 표시를 해 주십시오. 자, 그 명단 숫자에 의해서 저는 더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할 것입니다. 유튜브 방송으로 호소를 드리는데 보고도 방관하시면은 종토를 잃어버립니다. 내 하나쯤이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조금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방송 조회수가 1천에 이르렀습니다. 종중의 진실을 알려야 됩니다. 한번 보세요. 자,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여기에 의정공 종토 수호 이렇게 치면은요, 이렇게 치고 엔터를 하면은 여기에 나팔꽃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나팔꽃에다가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그러면은 의정공 종토 수호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요 밑에 보면은 동영상 하는 탭이 있습니다. 요 탭에 누르면은 제가 지금까지 올렸던 모든 유튜브 영상들이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골라서 얼마든지 볼 수 있고요. 제가 명단을 1600분을 명단을 만들어서 보냈더니 지금 현재 조회수가 있잖아요. 어디입니까? 연하의 양반인 거 첫 번째지요. 네. 그다음에 이것이 지금 현재 조회수가 992회 조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8명이 모내면 거의 1000회 조회가 되고 있습니다. 큰 어떤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러한 내용들을 진실들을 종원들이 아시면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식이나 일가 친척 명단을 좀 보내주시면은 그거를 제가 바로 유튜브 안내 문자를 보내고 시간 나실 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꼭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5,000명에게 알리면 반드시 종토를 지키고요, 종중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란 일에도 참여하듯이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려는 충정을 봐서라도 명단을 보내주시면은 주시는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협조에 제가 힘을 얻습니다. 명단 숫자로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명단 작성 요령은 연하내시 의정부파 남녀는 모두가 다 됩니다. 만 20세 이상이고요, 2명이라도 좋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한 명도 이름을 보내시고 하시는데 한 명도 좋고요, 자기 일가 친척들 좀 알리고 싶은 성함하고 그 다음에 그 전화번호 주시면은 바로 저희가 문자 보낼 수 있습니다. 종이에 성명과 핸드폰 번호를 적고 사진 찍어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자, 보내실 곳은 지금 문자나 카톡이나 뭐 이메일로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요. 핸드폰 요 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뭐 문자로 보낼 수 있고 안 그러면 카톡으로도 보낼 수 있잖아요. 010-3402-0984입니다. 또 이메일 주소고요. 수신자가 전 이원입니다. 자, 사평공파 의동일가님의 수많은 자료를 소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실제는요. 그리고 종토 수호를 위한 시조도 매수 소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고 사평공 의동일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다음 영상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